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장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부터 요약을 해보면 코스피는 이제 10월 14일 이후에 이제 최대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략 한 3주 정도 되죠. 3주 만에 가장 많이 올라간 하루였고, 다음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월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간 장중한 때 뭐 3% 이상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개인기로 시장을 끌고 올라갔던 하루였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8월 이후에 최대치로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도 3주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정도 움직이려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제법 장중한 때 뭐 10,000개약 정도 매수했다가 뒷부분에 줄긴 했습니다만은 이틀 연속 순매수하면서 선물과 현물을 다 매수하면서 이제 코스닥까지 매수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주도했던 하루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좀 수급의 특징이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순매수했는데 이게 8월 2, 3, 4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8월 초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3일 연속해서 코스닥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형주들과 그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매수하면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기관들이 그 흐름에 붙어서 이제 장단 맞춰주고 뭐 이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던 하루였습니다. 특징적으로 코스피가 오늘 전 업종이 다 올랐고요. 하락한 업종이 거의 없었고, 코스닥도 뭐 올라간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특히 이제 통신장비 업종이라든가, 그러니까 종목 수가 10개 이상 되는 업종 중심으로 보면 통신장비,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런 쪽에서 이제 강세를 보여서 최근에 시장 올라갈 때 이제 좀 올리는 종목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종목들과 좀 다른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렸던 게 오늘 뭐 시장의 전체적인 특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끌어올린 요인은 제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차트를 보면 다행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차트 설명드리면서 2,900에서 3,050,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3,200, 2,900에서 3,050 정도가 이제 중간이었기 때문에 그 선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거 맞고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2,900에서 3,050 반 딱 짜게면 이제 2,975포인트 정도가 이제 반 정도 되는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을 테스트하지 말고 빨리 그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위치에 가 있을 때는 그걸 빠르게 돌파하지 못하면 좀 부정적인 쪽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슬아슬했던 구간에서 빠르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기존의 박스권, 그러니까 2,980, 3,050 사이로 다시 이제 들여놓은 거는 다행스럽다. 근데 이제 윗꼬리가 너무 길어서 FMC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한 신중함도 여전히 좀 있다. 그래서 뭐 다행스러운가 조금 아쉬운 대목이 좀 교차를 하고요. 코스닥은 오늘 1000포인트 다시 올라섰는데 또 이번에도 121선 맞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121선이 거의 철벽같이, 그러니까 1010 정도 되죠. 이 선이 이제 또 저항이 되는데 지금 여기를 머리를 한번 갖다 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미션은 뭐냐면 위에 있는 121선 정도 돌파해 갖고는 이제 택도 없고 그 위까지 올라가서 아예 1020까지 확 밀어 올리는 그런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와줘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이번에 밀려 떨어지면 990 이하까지 더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창이 오늘 올라온 거는 정말 다행스러운 자리에서 잘 복원을 해줬다. 근데 이제 좀 짧은 기간 내에 저항대로 인식되던 자리를 빠르게 뚫고 나가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수급의 특징이 이게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 시간대별 매매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11시 이후에는 그냥 플랫했어요. 11시 때 이미 이제 한 2,8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외국인들이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동시효과에 좀 추가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11시 구간대가 거의 그때가 피크치고, 그다음부터 오히려 좀 살짝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한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 이외 투자자들은 되게 FMC 시작되면 어떡하지? 거기서 테이퍼링 결정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외국인들이 우격다짐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흘러내리는 시장이다라는 거를 오늘 단적으로 좀 보여준 거죠. 그래서 향후 이제 외국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뭐 상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급표 딱 보면 이거 외국인들이 많이 샀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나타나고,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면서 반대 포지션 잡고
이제 매수하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이제 선물 매매 형태의 어떤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금융투자 매수 들어온 거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수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또 이제 매도로 바뀌는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으면 시장이 또 덜컥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외국인들의 매수, 제가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올리려면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매수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3,000포인트대에서는 그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정도 채워줬는데 이후에도 그 정도로 들어오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오늘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늘린 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최근 들어서 대비 줄었고 매수는 전체 거래 대비 매수 비중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와도 상관없긴 한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대폭 늘린 건 사실은 아니다. 매도를 줄이고 매수를 좀 늘린 게 매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 착취 현상이 온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 규모를 실질적으로 좀 늘려주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 보면 전체 순매수가 3,200억인데 전기전자만 2,700억을 샀잖아요. 거의 한 85% 정도가 전기전자에만 집중이 됐죠.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전체 매수의 50%가 전기전자 집중됐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매도한 업종도 적지 않았어요. 예, 의약품 한 반 정도는 업종으로 보면 반 넘게 순매도하는 종목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순매수 1위 업종이 2,700억인데 2위 업종이 2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하고 한 놈만 끌어올려서 시장의 어떤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던 뭐 그런 형태를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 이게 좀 분산돼서 매수 당장 들어오는지 여부도 중요하고, 들어올 경우에 이제 한 종목만 집중 들어오기보다는 조금 분산돼서 다른 종목군도 같이 올라오는 그런 구도가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기관이 역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했는데 제약업종, IT 하드웨어, 그러니까 요번 IT 하드웨어는 반도체 쪽보다는 통신 장비 쪽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고, 디지털 컨텐츠 팔았죠. 이게 이제 게임주, 외국인들이 게임주는 좀 일관성 있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팔고 제약주와 이제 통신 장비 쪽을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은 통신 장비 쪽이라면 기관은 반도체 쪽을 샀어요. 그래서 약간 좀 갈린다. 이게 이 IT 하드웨어 안에 통신 장비도 들어가고 반도체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매매하는 종목은 이렇게 조금 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기술주 쪽에 외국인 기관들이 집중을 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시장이 왜 올라갔을까?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재평가가 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제 섹터들을 생각해 볼 때 하이닉스만큼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죠. 근데 오늘 이게 이제 현대차증권 노근창 애널리스트 분의 이제 보고서 중에 일부인데, 그러니까 디램 가격 정말 급락한 거 맞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국내 업체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막 왕창 깎아서 계약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디램 익스체인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데이터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이제 뭐 가격을 후려서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 매출에 이제 디램, PC용 디램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전체 반도체 가격이 급락한 것 같이 비춰진 거는 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선전을 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그동안 걱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는 약간 이제 올라올 만큼 일단 저항대까지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돌려주는 게 되게 중요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위치에서 삼성전자가 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죠. 이게 오늘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인데, 이건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재료죠. 제가 어제도 옐런 의장의 이제 뭐 예전에 제가 옐런 의장에 대해서 칼럼을 썼던 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게 재료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게, 옐런이 이제 내년도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정상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측을 제시를 했고, 이게 이제 어제 얘기한 건데 오늘 또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뒷받침할 수도 있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죠. 우선 이제 이게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85달러 정도에서는 그렇게 세게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그 구간에서 정체되는 기간이 좀 길어요. 예, 그래서 국제유가가 좀 주춤하면서 이제 천연가스가 한동안 주춤했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석탄 가격 막 급락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물가가 진정되는 조짐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러면 옐런 장관의 말이 맞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이제 우리 물가 지수 나왔는데, 사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그 유튜브 버전의 방송의 내용이 이 물가 가지고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오늘 지수가 이렇게 돼서 이제 요 이야기 쪽으로 바꿔다 보면, 하여튼 오늘 우리나라 물가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올라간 품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휘발유가 26% 올라가고 경유가 30%, 차량용 LPG가 27%, 거의 30% 정도가 공업 제품 중에서는 이제 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 외에 보면 통신 요금이 이제 25% 전년 대비 올라간 게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있긴 한데 가장 눈에 확 띄는 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이런 어떤 배추값이라든가 이런 어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신선 채소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떨어졌는데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 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린 영향을 줬거든요. 우리나라 오늘 물가 지표에서. 그런데 국제유가가 좀 꺾이고 옐런 의장의 발언이 저게 꺾이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게 좀 이슈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금리가 좀 진정될 수 있겠구나. 금리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리 올라가면 경기가 좋은 신호라고만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금리 올라가는 걸 좀 불안하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금 안도감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호주 국채 금리가 오전에 이거 플러스였거든요. 호주 국채 금리가. 근데 마이너스로 이제 밀렸고 우리나라 이제 채권 금리도 보면 밀렸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뭐 당국에서 채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좀 금리가 좀 빠지면서 걱정거리가 좀 진정돼서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좀 진정된 것도 오늘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 이 테슬라 주가 차트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시가총액 1조 달러 넘어서는 조금 뭐 매물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걸 무색하게 지금 1200달러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테슬라가 올라간 것도 있고 이게 다 러셀 2000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주 미국에서.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가 또 오늘 강하게 이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고점을 이제 또 깰 수도 있겠다. 이제 깨나 보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와 러셀 2000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장주, 그다음에 약간 이제 미증시 전체적인 포지션에서 보면 조금 위험 자산 쪽에 속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 위험 자산에 속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또 연결지어서 보는 게 이제 그 신흥시장 쪽에 관심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갖다 붙이면 아 오늘 외국인들 매수 들어온 게 저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제가 오타 났었네요. MSCI 변수도 오늘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는 게 그 홍남기 부총리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또 추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건 이제 관료들이 추진하는 거니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MSCI 외환시장 문제 때문에 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는 거 봐서는 조금 열어주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그 이제 연구원의 이제 보고서 내용들을 좀 보면 만약에 이게 들어오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한 18조 원에서 60조 원까지 추가로 올라올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주가 지수도 시나리오별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오버한 시나리오는 뭐 코스피가 1200포인트 간다라고도 했는데 이건 좀 오버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신흥시장 쪽에서 자금은 나갈 거고 선진국시장 편입되면서 들어올 건데 적게는 1번 시나리오에서는 한 16조 달러 정도, 큰 시나리오에서는 한 54조 달러 정도 들어올 거다. 중간값 정도 되는 게 22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22조 정도 들어올 거다. 이런 식의 분석을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 자금이 추가로 더 들어올 거다라고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옛날 분석이라서 지금 분석 보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금이 플러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저거 열어주나 보다라는 쪽으로 외국인들이 해석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시장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재료에 비하면 상승폭이 너무 좀 덜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FOMC라는 고비가 있어서 그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있어서 제가 보여드렸던 재료는 화려한데 상승폭은 또 그렇게 중간 50포인트로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FOMC 이후에 이제 이 수급이 과연 이어질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오늘 반짝이냐, 저 수급이 지속성을 있을 거냐. 만약에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3050을 넘어가면서 3100 이상까지도 바로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단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가 줄었지 매수가 확 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가 확 늘어나는 게 잡히면서 순매수 3천억 이상 들어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목, 수급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제가 한동안에 제가 하이닉스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주말부터는 삼성전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다음 종목이 또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동차주에서 기아는 올라가는데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주도 한번 껴줘야 됩니다. 지금 이쯤 됐을 때는. 그렇게 돼야 수출주들이 다 좋아지구나. 또 하나는 반도체, 공급망 이런 우려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구나라고 투자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주들이 과연 여기서 또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구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하고 연결돼서 러셀 2000이 더 올라갈 거냐. 미국에서 오늘 밈 주식들이 올라가면서 조금 왜곡된 측면도 있긴 한데 러셀 2000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70 턱걸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오늘도 더 세게 올라가서 이제 추세를 좀 뒤집어 놓을지 여부. 그러니까 러셀 2000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추이. 요 흐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코스닥의 주도 업종 구도인데 지금 한동안 게임과 미디어 엔터 뭐 이런 하여튼 메타버스하고 연결고리 있는 종목군들이 강했다가 제가 이제 10월 말부터는 조금 업종 수급의 변화가 생겼고 그게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2차 전지, 통신 장비 이런 쪽으로도 분산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일부 수급은 좀 이미 분산이 됐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이 구도 안에서 이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이 되든 뭐하든 해서 연속적으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어요.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코스닥도 기껏 해봐야 한 1020 정도 올라가면 또 꺾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세를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라면 코스닥의 상승이 조금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주도업종 구도를 또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반등폭이 사실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다 아니면 FOMC 이런 거에 따른 조심성을 완전히 뒤엎을 정도로 더 세게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좀 내용 보시고 또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